참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그저께 통과시킨 법들 보십시오. 정부조직법, 국감 증감법, 국회법 전부 다 하나같이 위헌 위법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법사위가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그 진행에 있어서도 안타깝지만 4명 의원 앉아 있는데 3명의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하고 질서유지권을 직권의 사실을 남용해서 발동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청문회 요구서도 어떻게 제출됐습니까?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협의라는 절차가 있었나요? 우리가 검찰 해체 청문회 하는데 불쑥 청문회 요청서 제출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헌법 103조 위반이고 법원조직법 65조 합의는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조직법 65조 위반이고 그리고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입니다. 민주당이 한마디로 이런 청문회를 빌미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고 그리고 내란 재판 무조건 유죄 내라 하는 것 이것이 노골적으로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저희한테 내란 하시지 말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 청문회에 당연히 오지 않아야 될 출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국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제일 우위에 있다. 권력도 서열이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신호탄이 돼서 대통령도 바꿔치는데 대법원장은 못 바꾸냐? 뭐 판사가 그 뭐 무오류의 신이냐? 저희는 보니까요. 여기 국회에 총무비서관 한 번도 출석 안 한 적 없었는데 그 출석 안 하는 김현지 지금 현 부속실장 그분이 무법의 신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오류의 신인가 하면서 이렇게 대법원을 도륙하고 또 지금 뭐 파견 검사들 아니 뭐 검찰청 해체한다는데 파견 검사들이 본인들 의견 표명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걸 또 법사위에서 개입하겠다? 저는 이렇게 판검사 도륙하고 대한민국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준 선출된 권력, 입법부에 대한 이 권한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을 이렇게 도륙하고 나서 뭐 4심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건 뭐냐? 4심제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주머니에 안에 있나 보죠.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심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하겠다는 것에 하고 모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서 대법원의 권위를 어떻게든지 실추시키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 사법부를 뒤집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뜻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서영교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오셨는데 이게 다 가짜 뉴스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AI 뭐 이런 운운하시지 말고 가짜 뉴스에 대한 것. 특히 서영교 의원님 지난번에 우리 당 보좌진 이름 거명해서 완전히 보좌진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소위 개딸들의 공격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 사과해 주시고 전현희 의원은 지난번에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해 주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 사과 안 하면은 부득이 고발한다는 형사 조치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이제 법사위도 정말 진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잘 다퉈보고 해서는 될 일, 안 되는 일 우리가 구별하고 그리고 법사위도 정상화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님 혼자의 법사위가 아니니까 많이 이렇게 우리 의원들 발언권을 뺏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법사위원장께서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예, 서영교입니다. 우선 신상 발언으로 먼저 할게요. 오늘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이러면 안 좋은데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22일 2부에 배당된 것을 그날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24일 표결을 끝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직권남용 의혹, 선거법 중립의 의무 의혹, 이것을 왜 국민의힘은 숨기려고 하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희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한덕수와 이야기를 했는지, 정상명과 이야기를 했는지, 김충식과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계엄 당일날 전화를 윤석열에게부터 받은 나경원, 윤석열이 계엄 당일날 나경원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 이 모든 것부터 다 밝혀져야 합니다. 한덕수를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엠박을 겁니다. 한덕수는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엠박을 걸고 출마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나고 5월 1일 4시 한덕수가 사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발악들을 하죠. 그 과정에서 한덕수와 국민의힘은 무슨 전화 통화를 했는지, 어떻게 만나고 무슨 모임을 했는지, 그리고 조희대가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한덕수는 4시에 사직했는지, 그리고 전날 어떻게 엠박을 걸었는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쌍권, 그리고 윤석열이 전화한 나경원 등 모두 다 의혹 아닙니까? 저는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던 날 이야기한 겁니다.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한 건이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 그 한 건이 이게 바로 5월 1일 파기환송한 그 사건이에요. 사법부의 개혁의 문은 조희대가 열었다. 사법부 개혁의 문은 지기현이 열었다. 검찰 폐지의 문은 윤석열이 열었다. 검찰 폐지의 문은 윤석열과 함께 있었던 그 검사들이 열었다. 조희대는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7명, 6명이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10명 중 6명이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조희대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잘 보세요.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는 5월 9일 날 낸 것과 9월 25일 날 낸 겁니다. 자, 빨간 줄 친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부르는데 이렇게 오만방자한 조희대 보십시오. 최근 지난 5월 요것만 달라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조희대가 복붙한 그 출석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정당해야 불출석 사유서가 인정되는 것인데, 이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라며 불출석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가요? 불출석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마저 한 번 더,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합니다. 조희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조희대 일정을 요구했어요. 일정을 요구했는데 이 조희대
자기 일정을 보내면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4월 24일 날 표결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안 넣어 갖고 오면서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네, 김기표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부천시의회 국회의원 네, 조용히 김기표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조용히 해주세요. 부천시의회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다시 시간을 다시 넣어주세요. 자, 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곽규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의원에게 모욕을 주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얻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1회 경고했습니다. 2회 경고를 넘어서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은 회정 조치할 것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자, 조용히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의사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